어머니, 지금 뭔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편지 못 봤어? 편지는 봤는데 설마 진짜 집을 파신 건 아니죠? 진짜 팔았어. 너희가 원하던 일 아니야? 어머니! 미쳤어요. 아들의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가족 갈등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하자 직접 15억짜리 집을 팔아버린 69대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살 김영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녀 세은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살던 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5억은 좋게 나가는 집이었죠.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나름 저에게 잘해줬고 7살 손녀 세은이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2년 전 지연이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은이 좀 봐주세요. 지연이의 부탁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게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은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까지 픽업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연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면 한숨부터 쉬어요. 아이고, 어머니! 또 이러세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더 조심했습니다. 세은이 밥을 해줄 때도 지연이 취향에 맞춰서 집 청소도 더 꼼꼼히 했어요. 그런데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세은이가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라고 하길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이가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세은이한테 이런 자극적인 음식 왜 주세요?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손녀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애들은 다 건강식으로 키우거든요. 어머니가 옛날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 있었다면 아들이 감히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했고 아들은 아예 저와 대화도 피하려고 했어요. 세은이만 여전히 할머니, 할머니 했지만 그마저도 엄마 눈치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세은이가 저에게 몰래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세은이가 엄마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 세은이 키우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할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지연이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세은이에게도 함부로 뭔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더라고요. 어머니, 세은이가 할머니가 자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지연이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세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냥 간섭한다고 해서 조심한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삐지시면 세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냥 평소대로 해주세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지연이와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문제? 어머니가 너무 우리 생활에 간섭하셔. 세은이 교육 방침도 안 맞고 집안일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 솔직히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우울증 올 것 같아.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머니 혼자 살기는 힘들 텐데. 아니야.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연금도 나오시고 아버지 보험금도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부부 시간도 없고 세은이도 할머니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게 보기 안 좋아. 그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내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까?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텐데. 그건 당연히 서운해하시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도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밤에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하루 종일 안 드시고 민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니? 갑자기 웬친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죠. 거짓말하지 마. 오늘 아침에 다 들었어. 지연이랑 얘기하는 거. 엄마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편하게. 내가 여기서 불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뜻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아파트도 많고 어머니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때 제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시니어 아파트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좋게 말해서 시니어 아파트지 결국 요양원과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이사 얘기야? 세은이 학교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새 집이 좀 작아서 어머니가 같이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를 핑계로 저를 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는 여기 그대로 계시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니어 전용 아파트 좋은 곳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지연이가 설명하자 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니 방까지 있는 집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은 팔아야죠. 새 집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머니 몫도 따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목.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제 몫을 따로 받아야 해? 형식적으로는 어머니 명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집도 저희가 살아야 하니까 저희가 결정해야죠. 그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집을 30년 동안 지키고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아들이 마음대로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호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사신 거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동의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좀 곤란한데요.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동의 안 하시면 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사 가지 마. 어머니, 세은이 교육 생각해서라도 이사는 가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순간 제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였어?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민호 키우고 너 들어와서 세은이까지 봐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여기 있으면 뭐가 불편한데? 그때 지연이가 진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어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그리고 세은이 교육 방침도 안 맞아서 갈등이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런데 그냥 나가기는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집 명의는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상속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을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내보내고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려고 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연금 모아놓은 게 2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15억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17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 돈이면 어디서든 혼자 살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집을 팔아야 할지.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11월 초에 지연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주도로 3박 4일 갈 건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라고? 네, 세은이가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비행기 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족여행인데 저만 빼고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 타기 힘들다는 것도 핑계였어요. 제가 언제 비행기 타기 힘들다고 했나요? 그냥 저를 빼고 가족끼리만 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요. 제 계획에 딱 맞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 나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게. 11월 15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세은이가 할머니 잘 계세요 하면서 인사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는 제가 없어도 되는데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상담받은 김영자인데요. 집 팔기로 결정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팔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춰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현금 부자가 있어서 바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1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틀 후에 잔금 처리까지 끝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남편 사진과 옷 몇 벌, 서류들. 그리고 새로 살 집도 알아봤어요. 서초구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2억의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민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 11월 18일이었어요. 저는 17일에 이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18일 아침에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호, 지연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집은 팔았고 새 주인이 이번 주 안에 들어올 거야. 너희는 새 집 구해서 이사 가면 돼. 나는 내 갈 길 간다. 세은이에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집 열쇠를 편지 위에 올려놓았어요. 새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뭔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무슨 일이냐고? 편지 못 봤어? 편지는 봤는데 설마 진짜 집을 파신 건 아니죠? 진짜 팔았어. 너희가 원하던 일 아니야? 어머니 미쳤어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파세요? 마음대로?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어? 이사 간다고 할 때. 나를 시니어 아파트에 보내려고 할 때.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너희는 나 없이 살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너희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그때 지연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집에 오셔서 얘기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었잖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나도 가족 아닌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 필요 없지. 어머니,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새 집도 못 사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것 해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전에 민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세은이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세은이가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집에 안 오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민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와 이혼했어요. 뭐라고? 지연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집도 없고 새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세은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집 때문에 이혼을 했다니요. 어머니, 제가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정말 저희 집과
어머니 재산만 노린 거였어요. 집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그때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정체가 드러난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세은이와 저만 남았어요.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했어요. 다시 함께 살면 예전처럼 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세은이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같이 살아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내가 집주인이야. 너는 세입자고. 집안일은 네가 해. 나는 손녀만 봐줄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현재의 행복한 생활. 그래서 지금은 새로 산 3룸 아파트에서 민호, 세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집안일도 다 해요. 요리도 민호가 하고 청소도 민호가 해요. 저는 정말 여왕님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은이는 저에게 더 애교를 부려요.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더 소중해진 거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해주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집주인이거든요. 가끔 지연이가 세은이 보러 와요. 그런데 저는 만나주지 않아요. 민호가 아래에서 만나게 해요. 그 여자가 제 집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요. 진정한 자유.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때 집을 팔기로 결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으면 지금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의 정체도 몰랐을 거고요. 지금은 제가 진짜 집주인이에요. 아들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도 편해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요. 골프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영어 회화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집을 팔아버린 덕분에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용기 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영자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